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도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수익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손실보다는 수익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를 잘 완수를 하시고 앞으로도 모멘텀 투자 레터 유튜브 채널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덕분에 내가 이러한 수익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강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기업의 시가총액 크기에 따라서 주식의 종류를 우량주, 그리고 소, 중, 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기도 하였고요. 섹터와 산업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응용을 하면서 가치주는, 성장주는 어떨 때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4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나 지금 같은 때에 살펴보시면 또 수익을 위해서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4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강에서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나쁜 주식, 나쁜 기업, 좋은 주식, 나쁜 기업, 나쁜 주식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돌았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X축과 그리고 인품이 좋으냐 나쁘냐 해서 친절함과 싸가지 없음이라는 Y축을 좀 놓아보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친절하기도 한 사람을 우리는 호인이다. 그리고 일은 못하지만 사람이 좋아. 참 사기당하기 좋게 생겼다. 사기당하기 좋을 사람이야. 저 사람 보호해주고 싶어. 또는 어디 가서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면 호구라는 이야기들도 듣기도 합니다. 일도 못하는데 인품도 좋지 않다라고 하면 호는 자식,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고요. 일은 잘하는데 인품이 조금 까칠해라고 하면 호랑이다, 고랭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산다면 1, 2, 3, 4분면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주식을 살까?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사분면 인간계였고요. 호사분면 이제는 주식계입니다. 흑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 흑자 기업인가 적자 기업인가를 X축에 놓았고요. Y축에는 지속 가능하냐, 지속 불가능하냐. 그래서 흑자 기업인데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좋은 기업, 좋은 주식으로 놓아보았고요. 지속 가능하냐, 이 기업이 존속 가능하냐. 결국엔 순이익은 좀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나쁜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죠.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도 못 벌고 적자 기업이 연속적인데 결국 자기 자본을 깎아먹고 자본 잠식에 이르러서 상장 폐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존폐가 안 좋게 치닫는 기업 하면 나쁜 기업, 나쁜 주식으로 좀 보았고요. 돈을 버니까 좋은 기업인데 한 번만 딱 벌었을 때 주가가 고평가돼 있을 때 내가 딱 샀다. 속았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기업들. 그러면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호사분면 인간계와 그리고 호사분면 주식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한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가, 내가 주식을 산다면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가, 흑자 기업이냐, 그 흑자가 지속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적자 기업이냐, 하지만 그 기업의 존폐는 없어질 기업이냐 그래도 살아남을 기업이냐 이렇게 좀 나눠보았습니다. 좋은 기업, 잘 버는 기업이죠. 이익을 잘 내는 기업, 성장성도 있는 기업,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연구개발비 투자가 활발한 기업, 조직 구성원, 결국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저비용, 고성장, 고효율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을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ESG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에 각각 기준을 세워놓고 ESG라는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들을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해하고 평가해주는 기준도 있다라는 것 한 가지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ESG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 환경에서는 탄소 배출과 관련되겠죠. RE100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 기준에 대해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여지고도 있고요. 거버넌스,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죠. 오너, 경영진만 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기업이 아니라 주주와 함께 성장하고 주주 이익도 잘 지켜주는 기업들, 그리고 사회라고 한다면 인권이나 노동력 착취, 고용의 평등, 다양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지켜가고 있는가, 그런 ESG라는 평가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기업입니다. 돈을 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기업이다 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좀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버는 기업,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 환경 파괴를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 주주들을 무시하고 대주주나 오너들에게만 이익이 몰리는 기업, 노동력을 착취해 가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버는 기업,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들의 업무 만족도가 불만이 높은 기업들, 고비용, 저성장, 저효율의 기업들, 나쁜 기업이라고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식입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지속 가능한 이익 구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장기 보유에 적합한 기업. 결국엔 성장성과 이익이 모두 다 좋은 기업들을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쁜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라고 평가를 받을 기업들도 있습니다. 나쁜 기업이면 결국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기업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 악재가 발생해서 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왔고 그 악재가 100% 반영된 기업. 예를 들면 코로나 피해인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만큼 악재의 반영이 100% 되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주가에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 나쁜 기업이지만 좀 모자란 기업이지만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으로 인해서 장기 보유에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100% 반영이 되어서 이제 곧 상승이 나올 기업들을 결국엔 나쁜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단발성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을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이다 라고도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주식은 남에게도 좋아 보이고 그 소식을 조금 늦게 접한 사람들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라 차트상 고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누누이 제 방송과 유튜브 방송과 모든 것들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익 전망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원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요. 고점, 저점이 있죠. 고점, 저점이 있는데 12시 방향에 고점이 있고 6시 방향에 저점이 있습니다. 고점, 그 기업의 이익도 고점이고 주가도 고점인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는데 이를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한 사람들은 주가의 정점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조금씩 늦게 캐치한 분들이 1시, 2시, 3시까지도 가면서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이 기업이 좋다라는 소식들을 너무 늦게 보신 분들이 혹여나 이 3시 방향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미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다라는 소식이 재빠르게 캐치한 분들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기업이 좋대라고 하면서 너무 늦게 산다면 그분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실수를,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랬다가 거기에서 뭐야? 좋다던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네? 실망을 하게 되고 그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소외돼서 저점 6시에 도착했을 때 괜히 거기서 손절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야 결국엔 좋은 주식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익 전망치 라이프 사이클을 좀 가지고 왔고요. 결국 이 저점에 도달하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기업이라서 한 번 정도 실적이 잘못 나온 거지 앞으로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거야 라고 평가가 된다면 또 다시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 나가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이면 해피하죠. 좋은 기업인데 나쁜 주식이라고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나쁜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결국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하는 파란색 선을 하나 긋고 그리고 그 선에 차트가 주가가 부딪힐 때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긋습니다.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좀 올려보면 파란색 네모가 쳐질 때마다 주가 하락이 나왔던 구간들을 파란색 네모로 좀 적어 놔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매수를 그리고 파란색 네모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매 방송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익 사이클도 그렇고요. 차트,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요. 더 자세하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매수, 파란색 네모에서는 매도라는 이야기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니고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라고 구분을 해 놓아야 하는 기업들이 꼭 있습니다. 반복적인 증자, 자본 조달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 자금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업 경영을 잘 못해서 기업 운영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의미가 그거잖아요.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해서 그 기업의 존폐 위기를 근근히 이어가는 회사들, 증자를 반복적으로 일삼는데 그 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나쁜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도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준으로 ESG라는 이야기 드렸죠. 이 ESG 기준을 등한시한 기업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알짜배기 땅을 막 팔아제끼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 유출, 자산 유출이 있는 기업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 사업년도,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요. 5사업년도, 5년 동안 적자가 지속되면 증시에서 퇴출이 되는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자가 한 분기 또는 2분기 정도 잘못 나오거나 1년, 2년 정도 잘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3년 이상, 4년 이상 지속되는 종목들, 기업들은 나쁜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경쟁력이나 사업 경쟁력, 결국 사업 포트폴리오 매출 구조가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 나쁜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IR 담당자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주주 알기를 못같이 알아서 친절하게 응대해주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마인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IR 기업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정보는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주주를 너무 무시하는 기업들, 이런 일이 있었죠. 주주총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라는 주주총회에서 도대체 주식 몇 주 갖고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남의 회사에 와서 주식 몇 주 갖고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해? 라는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그 주주 알기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좋은 기업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곁들여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구분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ESG를 충분히 잘 여기려고 하는, 충족해 나가려고 하는 기업, 그리고 흑자를 잘 내는 기업, 좋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 나쁜 기업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구분은 쉬운데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의 구분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은 장기간 꾸준히 수익이 나는 기업, 좋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주식,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내가 6시 방향의 이익 사이클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12시 방향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좋죠. 좋은 주식으로 나에게도 남게 됩니다. 좋은 주식은 이익이 잘 나는데 시장이 그 기업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고 있어서 저평가받은 기업을 고평가될 시기에 결국 6시 방향에 매수를 해서 12시 방향에서 매도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좋은 기업, 좋은 주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반대로 하게 된다면 나에게 나쁜 주식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이익이 너무 잘 났는데 그것을 매번 우려먹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한 가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PER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영어가 나오고 막 분수가 나오니까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PER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한 번만 딱 짚고 넘어가시기를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은 그대로 직역하자면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야기를 드릴 때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에 기업의 재무 가치를 평가할 때 꼭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PER입니다.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분모에는 주당 순이익, 분자에는 주가를 좀 놓고요. 주당 순이익은 또 발행 총 주식 분의 당기 순이익, 결국엔 현재의 주가가 돈을 버는 것에 몇 배만큼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분자에는 현재 주가가 들어갔죠. 분모에는 1년 후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EPS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도 유사한 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몇 배냐 몇 배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게 되죠. 그 양수를 몇 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15,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분자에 1,000원이 들어가면 15가 나오니까 PER이 15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주주인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몇 배냐라고 결국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PER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주가가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몇 배만큼의 프리미엄을 받고서 거래 중인가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ER이 높다와 낮다라고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PER이 낮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비해서 PER이 낮으면 조금 저렴하게 주가가 거래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PER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비싸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구나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본다면 PER이 낮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ER이 높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려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구나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지금까지만 이야기를 들으시면 PER이 낮으면 벌어들이는 돈은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벌어들이는 돈은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 고평가되어 있구나. 그래서 PER이 높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고 일면 조금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PE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기 좋은 종목이다. PE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주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약 절반만 PER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R이 높은 주식이 있고 PER이 낮은 주식이 있는데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조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강에서. 가치주는 지금 벌어들고 있는 돈은 많아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이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시장이 그리고 산업이 평가되는 주식이다. 그러면 대부분 성장성이기 때문에 PER을 낮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라고 한다면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조금 적을지라도 혹은 적자가 날지라도 미래 산업 성장성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 주식들을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주는 PER이 높습니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PER을 보았을 때에는 5년간 연평균 36%씩 성장. 무엇이 성장하느냐?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PER이 70배에 육박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요. 아마존의 예를 제가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지금 당장에 벌어들이는 돈은 따박따박 1억씩 벌고 있지만 매년 연평균 35%씩, 매년 연평균 100%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PER은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PER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험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PER이 왜 높은지를 살펴보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PER은 높은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익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장이 그렇게 연평균 10%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년만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역성장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또는 3에서 5%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성을 따져보았을 때 성장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PER이 낮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PER이 10배, 10배 정도도 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ER이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성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재무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PER 기준이기 때문에 PER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기 좋은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PER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니까요. PER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기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아니고, PER이 높다라고 해서 이 기업은 고평가됐어 라고 무조건 치부해 버리는 것도 아니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PER을 기준으로 오늘 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장성을 기준으로 PER을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기업은 소외됐고 기업의 이익은 여전하고 성장성도 좋은데 시장이 소외돼서 PER이 낮게 좀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기업들이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PER이라는 것은 섹터별, 산업별로 그 평균 PER들이 네이버에도 그렇고요. 곳곳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업과 섹터의 평균 PER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까지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5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조금 더 밑거름이 탄탄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5강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